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오늘은 극처지명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주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처와 부부, 그러니까 부부지간이 해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남자를, 어떤 부인을 만나게 되면 부해로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 뭐 별거 하는 거, 이런 것도 운적으로만 봤을 때는 나쁜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는 각자 살려고, 도생하려고 이혼도 하게 되고 별거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사주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래서 사주적으로 일주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날에 공망, 또 부인 자리, 남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공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비어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는 현상을 이제 공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주에서 공망을 만난다든지 또 대운에서 공망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부부지간에 충돌이 나오고 별거를 하고 각방을 쓰고 이혼을 하게 되고 이런 기운이 이제 강하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약간 지혜롭게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이 약간 그 시기를 잘 서로 타협하면서 잘 넘어가면 원만하게 가지만은 대부분이 그런 운기를 만나면 우선은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각방 쓰는 경우, 또 지방에 멀리 가 있는 뭐 각자 이렇게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망은 비어있다. 남편 자리가, 부인 자리가 비어있다. 그래서 또 일간과 시간, 그러니까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간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이제 상충이 될 때 일간은 부부 자리도 되고 시간은 자식 자리도 되거든요. 그리고 미래로 간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 그런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온 거 말고 앞으로 진행되면서 자식을 낳게 된다든지 또 앞으로 진행되면 더 그런 현상이 부부간의 갈등이 더 악화되고 더 심해지고 남보다 못하게 되는 부부지간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낳고 부부 문제가 훨씬 이제 갈등이 막 생겨나는 운이 이제 이 극처를 하는 운의 기운이 작용할 때 이제 자식 낳고 이제 말썽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돌보고 있는데, 그러면 아기를 낳아서 자식을 돌보면 집안일도 해야지 체력적으로 이렇게 힘든 구간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부부 생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쳐 있는 상태에서 부부 생활도 해야지 체력을 이렇게 힘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설기를 하는 거예요. 설기를 계속 기운을 빼니까 몸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사망하게 되고 돌아가시게 되고 또 득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 낳고 병이 생기는 거가 이제 몸이 체력이 약해져서 하는 일은 많고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다. 그래서 자식 낳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녀지동이라고 해서 부부궁이 이제 가녀지동이 놓인 사주는 부부궁이 조금 불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리에 같은 것이 있으니 부인, 남편이 들어올 자리에 내가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게 내가 강한 어떤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지. 남편이 다가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자를 닫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녀지동이다. 그래서 또 가녀지동이
천간과 지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도 간여지동이지만은 또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간이 같은 오행 같은 글자로 되어 있을 때도 이 역시 간여지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또 양인이 이제 종종 양인살이 이제 많이 있다. 그리고 양인살은 개강백호처럼 어떤 강한 기운, 예를 들어 피를 보는 거, 강하게 힘으로 제압하는 거, 이런 기운들이 이제 양인, 개강백호.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군인, 경찰,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양인과 개강백호를 가지고 있으면 그쪽 방향에 가면 좋아요. 그렇지 않고 그런 방향에 가지 않고 양인, 개강백호가 강한데 국가, 군인,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법조계에 가지 않으면 어떤 형권을 쓰지 않는 기운을 해서 그런 이치에 가지 않으면 늘 불평불만이 많고 늘 법적인 관제 구설이 따라서 늘 송사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강백호 양인은 숙살에도 해당돼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강한 기운이 있다는 거. 경찰 뭐 군인 뭐 법조에 가 있으면 내가 사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일을 않고 뭐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 늘 경찰하고 대체하는 행위, 법하고 대체하는 행위가 늘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경찰 군인을 쓰지 않으면, 법조를 쓰지 않으면 이쪽에서는 너무나 이제 법을 강한 힘에 대적해서 싸우니까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에서 너무 삶이 헝클어지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강한 힘이 자동하니 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한테 개강백호살이 강하다 그러면 부부지간에 아주 뭐 부부싸움이 아니고, 보통 이런 싸움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에요. 막 살벌하게 막 자녀들 입장에서는 막 벌벌벌 떨 정도로 부부지간에 이제 다투게 되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돼요. 부부 어느 쪽도 지기 싫고 타협보다는 자기 주장만 관철하고 오기가 발생되고 그 자존심만 살아있는 거지 뭐. 그래서 막 강하게 충돌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어서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힘으로 말로 안 되면 강한 어떤 무기를 쓰게 된다든지 뭐 흉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면 막 직기를 부수고 막 폭행을 하고 힘을 쓰려는 경향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흉기라든지 어떤 무기를 써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는 그런 기질이 생겨나서, 그래서 상대편을 상해를 일으키고, 심하면 잘못하면 상대방을 죽게도 만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서 가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접근 금지를 받게 되고 또 법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자존심을 양보하고 자존심을 조금 낮추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강대강으로 대치가 되면 한 사람은 죽어 나자빠져야지 끝나고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후회와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고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어떤 강한 충돌이 있을 때는 서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강하게 관철시키고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주에는 편재 정제가 여자 부인도 되는데 그 형태가 많이 사주에 중중하게 많이 있다 보면 이 여자 저 여자만 보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행동을 이제 하니, 편재 정제는 돈도 되고 그렇거든요.
돈 떨어지면 여자도 떨어져 나가고, 돈 생기면 여자한테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나 좋다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떨어지면 그런 사주는 여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덕이 없게 되는 것이 해당되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돈이 떨어지면 그런 현상이 여자에게도 간살 혼자, 여자가 좀 돈 좀 있으면 남자가 붙고 돈 떨어지면 떠나가고 이런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시 이제 제다 신약이라 해서, 제다 신약은 내가 돈은 많이, 여자는 많이, 재물은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스릴 힘이 없는 것을 제다 신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돈 욕심만 있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여자 다룰지도 모르고, 돈 다룰지도 모르고, 자기 건강 다룰지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떨어져 나가고, 부부도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이별하고, 돈 때문에 부딪히고, 돈 때문에 서로 이별하게 되고 상처하게 되고, 상처 각자에게 힘들게 되는 현상이 이제 제다 신약이다. 그래서 비견갑제가 많아도, 사주에 또 비견갑제가 많아도, 비견갑제는 내 걸 뺏고 뺏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뺏을 때는 좋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더 강한 힘이 오면 내 것도 뺏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내가 처음에 조만하게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옆에 큰 가게가, 좋은 가게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역시 제다 신약에서 내 가게는 죽게 되고 그 큰 가게한테 기운이 뺏기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역시 내 몫이 작게 되고, 비견겁제가 많은 내 몫이 작아.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일평생 살면서 부부 생활도 다른 부부에 대해서 다정하게 사는 기간이 짧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50년 살았다 그러면 이 비견겁제가 많이 있으면 단 25년을 사는다든지 뭐 10년을 산다든지, 그리고 갈라지고 이혼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헤어지지 않으면 상처, 그러니까 부인이 죽든지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는 뭐 부부 생활을 결혼을 하면 계속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은, 지금은 이 사주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혼하고 별거하고 각방 쓰는 형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액땜을 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생명도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막 같은 공간에서 있다 보면 막 미움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내 화병이 생긴다든지 우라병이 생기면서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혼한다든지 분리하고 각방을 쓴다든지 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하고 각방 쓰고 뭐 이렇게 분리하는 거, 따로따로 생활하는 거가 아주 사주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할 지는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주 논리로 보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궁합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궁합은 의미가 없다, 사주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돈, 재물 우리만 좋아하면 어떤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은 궁합 사주는 뭐 안 믿는 사람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또 현실적으로 잘 맞아서 소름이 돋을 상담을 하다 보면 돋을 정도로 이거가 너무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 사주에 이제 남편 자리에 여성분이 과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과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과부의 기운이 있다면 내가 내 남편이 먼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내가 과부가 되는 거거든요. 또 내 자식이 되는데 내 며느리가 며느리 남편 자리에 예를 들어서
과속이 끼어 있다, 들어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 며느리를 만나서 내 아들이 죽게 된다는 현상이에요. 내 자식이 먼저 죽게 된다. 또 남자 역시 부인 자리에 호라비, 고란쌀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고란쌀 같은 게 이런 거 있으면 옛날로 얘기하면 스님처럼 어떤 종교 수도자 같은 어떤 도를 닦는 그런 결혼을 안 하고 자기만의 어떤 생활을 하는 그런 사주를 말해요. 그런데 고란쌀에 있는데 부부 인연이 생겼다. 그러면 이 역시 부인이 먼저 죽게 된다든지 이혼하게 된다든지 떠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며느리 자리에서 이 살이 있다면 내 아들이 먼저, 내 며느리가 이제 먼저 세상을, 내 딸이 먼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위를 봤는데 사위 자리가 고란쌀, 호레비쌀이 있으면 내 딸이 먼저 죽게 된다. 그래서 이런 때는 기본적으로 약간 분리하는 거가 좋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운의 기운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면 강한 어떤 막 무식한 막 자기식으로 막 세상적으로 무식하고 깡패같이 막 법이고 그런 것을 무시해도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주 생활이 가정에 충실한 그런 생활력이 강한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성분도 막 아무렇게나 생활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다른 형태로 변해서 아주 현숙하고 가정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궁합은 굉장히 한번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혼인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꼭 돈이라든지 직업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기운도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하는 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목숨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좋은 것 먹고 뭐 건강하게 온갖 건강식품 먹고 또 이 지금 더위가 이렇게 떼약볕이 있는데 운동을 하고 막 건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운이 안 맞으면 부작용이 나는 것처럼 부부 궁합 기운이 안 맞으면 이런 환란, 아주 어려운, 아무리 노력해도 부부지간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편해요. 부인만 보면 불편하고 남편만 보면 불편하고 그냥 그 자체로 그 기운이 있으면 그냥 둘이 그 집안에 부부가 있으면 적막강산이 돼요. 기운이 안 맞으니까. 그냥 아주 뭐 산속 깊은 산골에 그런 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집안에 같이 있으면 냉랭한 기운이 이렇게 그 분위기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 기운이라는 거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운은 운에 흘러가는 방향, 어떤 진행되는 방향인데 그 기운이 팍 막혀버리면 절대 소통이 안 돼서 자연에서는 산소 영양분이 공급 안 되는 거,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이 이런 동맥경화가 온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이제 작동한다. 그래서 결혼을 지금 생각하는 이제 젊은 분들은 조금 사주 궁합을 봐서 그런 원만한 기운이 상대방이 부족한 걸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걸 받고 이렇게 서로 보완적인 궁합을 보고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주의 인연이 만나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병이 있으면 이제 이미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앞에서 설명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운이 흘러가는 그 기운이 있을 때는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 약이 있듯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상처하고 이별하고 또 사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이렇게 명을 다하게 되는데 이런 기운이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운에서 이제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런 기운이 강하게 올 때
그럴 때는 서로 부부가 참고 부부 생활에서 현명하게 부딪히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남편이 지방에 가서 근무한다든지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집안에서 각방을 쓴다든지 아니면 별거를 해본다든지 최악의 경우는 이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액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각자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셨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부인한테 고란살이 있어가지고 가숙살이 있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부인이 나하고 이혼해서 내가 부인하고 이렇게 헤어져서 살았다. 그래갖고 또 고란살이 있어서 남편하고 나하고 헤어졌는데 남편이 헤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이혼을 한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저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막 그렇게 힘들었다. 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렇게 헤어져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사이가 좋았으면 내가 죽게 됐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상대방이 나를 살려준 것도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게끔 해준 것도 된다. 운에서 이건 뭐 얼토당토 않는 얘기 같지만은 운의 기운에서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반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기운으로 그랬기 때문에 저 미워하는 대상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방을 쓴다든지 지방에 한다든지 채우는 이혼을 하는 것도 이 사주 명리로 봤을 때 추명학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분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운에서 그렇게 분리시키면 그 강한 부딪힘이 약해져요. 소멸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가 있다든지 각방을 쓴다든지 조금 뭐 2, 3일 뭐 떨어져 지내본다든지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 기운이 차분하게 깔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막 부딪히면서 어떤 공간에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은 더 강하게 더 막 부딪혀서 결국은 잘못하면 상대방을 해하는 일까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거 지금 이 강하게 부딪히면 서로한테 안 좋아지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각자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것도 너무 부부가 너무 다정하고 막 그 인꼬 부부 있잖아요. 구속하려고 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부인이나 남편을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로 막 누가 다른 남자가 쳐다볼까 다른 여자가 쳐다볼까 막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기운이 싹이 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싹이 그러다가 미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다 보면 미움이 생겨나서 그 미움으로 생겨나서 부딪히다 사소한 걸로 계속 부딪히다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이 극의 기운에서 조금 기운을 약화시키는 거가 이제 개운하는 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약하게 이렇게 조금 불리하게 싸우면 한쪽이 참든지 남편이 집을 나가서 조금 있다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집을 나갔다든지 부인이 잠깐 이렇게 뭐 자기 방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참아야 되고 거기서 또다시 만나서는 절대 부딪히면 안 돼요. 그냥 서로 거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면 그 기운은 약해된다. 그래서 법에서 뭐 접근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장치, 안전장치 또 이혼하려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숙려 기간을 이렇게 두는 이유는 생각해보라는 그 기운,
그 기운이 떨어져서 어떤 기운을 새로운 것을 발견하든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운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극처지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